안녕하세요. 우리 다빗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6월 스타 강사 설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날씨도 많이들 덥고 또 바쁘신 시즌인 줄로 압니다. 경시대회, 기말고사 많이 바쁘신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보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해서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5월부터 계속 이어서 지금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빗을 들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 다빗을 저희가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해서 이미 먼저 걸어가고 계신 선배 원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공지를 드릴게요. 좀 들어오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공지사항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줌 시스템 안에서 채팅창을 남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좀 더 궁금하다, 문의사항이 있다 하는 것들을 채팅창을 통해서 남기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링크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또는 링크를 연결해서 하기가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채팅창에다가 그냥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함을 표현해드리고자 저희 다빗의 원리팡팡 9구단이라는 이 교재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 원리팡팡 9구단은요. 요즘 9구단 외우지 않는 운동 많이 하고 계는 거 알고 계시죠? 외우지 않다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교구제가 되겠습니다. 앱 컨텐츠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그래도 궁금한 게 생기실 테니 꼭 남겨주셔서 저희가 이 다빗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3탄에 모신 원장님을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 다빗과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 다빗가 벌써 걸어온 길이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오신 원장님이세요. 지역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계시는 하남 미래로 옮기셔서 더 잘 되고 계시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더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이제 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사실 비일비재했지만 이게 어떤 학부모님께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면서 학원 자체가 좀 고소도 당하고 굉장히 정말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도 다시 이렇게 재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빗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희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간증을 저희 원장님께서 해드릴 테니 어떻게 이 다빗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셨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으니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미래 대사장입니다. 네, 지금 제목을 보시면 다빗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그 마음 카페 5군데와 또 고소를 당했고 메인 뉴스 9시 메인 뉴스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청원도 올라갔고 그리고 법의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유서를 써놓고 나갈 정도로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정말 학원이 망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제가 집을 나가고 나서 어머님 몇 분이, 이제 저를 기다려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좀 복받치는데, 그때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학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머님들의 성화에 제가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정말 그 반찬도 많이 해다 주고, 그러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다비수를 정말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다비수니까 용서가 돼.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와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 코로나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선생님의 그로 인해서, 말 실수로 인해서, 선생님인데 주부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시켰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정말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됐는데, 정말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3월 달에 시작해서 3월, 4월은 학원 문을 닫았고, 5월, 6월은 제가 이제 무료로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서로 많이 이제, 소개를 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 힘드시죠? 근데 이제 저보다 더 힘든, 저는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을 겪었는데 저보다 더 힘든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비수를 가르치면서 정말 진심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진심이 어머니들한테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기존 원장님보다 이제 신규 원장님들 또 다비수를 할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비수를 시작했을 때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일단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PPT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자, 원장님이 다비수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상담이 자신감과 확신을 줄 수 있다. 다비수를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이미 다비수를 어느 정도 알고 오세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상담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상담이 매끄럽게 되려면 다비수에 대해서는 저 원장님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저는 어머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비수는 저학년에 좋다. 네, 좋아요. 근데 3학년 이상까지만 하는 게 가장 좋다. 4학년은 늦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비수를 하다 보니까 저학년은 당연히 좋죠. 수놀이터잖아요, 다비수가. 그래서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저학년 3학년까지가. 그래서 뭐 수가 헷갈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이제 상담하실 때 보면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헷갈려야 돼요. 헷갈려야지 아이가 사고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 싹을 잘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강력하게 아이는 수학을 고민할수록 사고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진짜 필요한 게 고학년이에요. 고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사칙 연산을 정말 순식간에 잡아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수학을 했죠?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수에 자신감이 생기고 계산이 빨라지니까 수학이 조금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다비수는 초등보다는 중고등학교 가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가리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다비수에 대해서 이제 상담이 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이제 1학년 상담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자녀가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5학년이 있고 중학교 1학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그냥 1학년 상담 안 해요. 가장 높은 학년 중학생 상담을 합니다. 또는
뭐 중학생이고 고학년, 5학년, 6학년 있으면 그 아이의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왜 고학년이 다비스고 F를 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머님 마음을 제가 뺏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1학년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홀려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5학년, 1학년이 자동으로 따라와서 이제 이렇게 다비수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원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다비수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다음. 그리고 이제 다비수, 무엇이 다를까? 일반 학원과 우리 다비수 학원. 자, 일반 학원은 문제풀이 위주잖아요. 개념을 설명한다 그래도 그 학습의 그 단원에 있는 개념만 잠깐 설명할 뿐이고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그냥 풀게 하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다비수를 하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질문이라는 건 아이가 풀다가 어느 부분에서 몰라요 하는 게 질문인데 아이들은 그냥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거나 뭐 집에서는 엄마가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담당하는 역할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얘가 알아들었구나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근데 그때 아이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뒤에 가서 또 풀다 보면 아이들이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조금 지나면 이렇게 다 잊어버릴까요?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공이 지금 학생이 아니고 학부모나 원장님이나 선생님이었잖아요. 선생님이 푼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 거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다비수 학원을 다녔을 때는 주인공이 학생이 됩니다.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출제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표현하는 아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내볼 사람 했더니 이제 서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별표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24의 8분의 2는 24개 중 8분의 2가 몇 개인가? 8분의 2가 몇 개인가? 그게 다 문제고요. 별표 두 개는 먹고 남는 거. 그 중에 먹고 남는 것.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자기들이 스스로 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다비수만의 장점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학습 결과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재미가 없어요. 잘 모르는 건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또 엄마가 설명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얻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싫고 계산하기도 싫고 흥미를 잃은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와서 다비수를 할 때 일단은 수가 재밌어요. 쉽게 가니까 재밌고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는 좋아하게 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는 수학을 쉽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수학을 쉽게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수학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장 많이 다비수에 그 녹아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엄마들이 하는 말씀이 3학년까지가 가장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받아 올리고 받아 내리고 곱셈 같은 경우도 세로식에서 아이들이 헷갈려 한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다비수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비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학교식을 기준으로 하되 해주고 얘들아 다비수가 학교식은 이렇게 했지만 다비수는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러면서 다비수 방법을 넣어주면 아이들이 너무 쉽게 재밌게 다비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 수의 개념 정확히 알면 수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를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48을 떠올렸을 때 지금 덧셈도 보고 저희는 더하기를 보면 빼기도 봐야 되고 곱하기도 봐야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요. 7세가 와도 곱하기도 하고 두 번 더했을 때는 곱하기도 하고 반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구구단을 봤을 때도 나누기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약수가 지금 5학년에 나와요. 그래서 다비수 J2 8권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5학년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약수를 48에 대한 약수를 찾아라 하면 1쓰고 48을 정말 저희 멀리 써놓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지금 1, 2, 3, 4, 6,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8, 12, 16, 24, 48 이러면은 아이들이 약수에 대해서 틀리지가 않고 또 이 약수를 어떤 수를 줘도 아이들이 쉽게 풀어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48 나누기 8은 일부러 이걸 써봤어요. 6학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누기가 나오는데 분모 분자를 분수로 바꿔라 이러면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소인수분해까지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배우는데 중학교 가면 분배 법칙이 나와요. 근데 중학교 가서 아이들이 이 분배 법칙을 새로 배우는 줄 알아. 3학년 때 배운 걸 까마득히 잊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확장을 해줘요. 이거를 3학년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3학년 때 너네가 배울 때 중학교 가면 이걸 분배 법칙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죠. 자연수원합성은 5학년 이제 1학기 1단원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수를 주든 간에 아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다비수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비수를 그냥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건 무조건 잘하죠. 연산이니까. 그렇지만 이 확장 사고 이게 정말 다비수에서는 꼭 필요해요. 다비수를 했던 아이들은 이게 반드시 돼야지 수학이 재밌고 아이가 수를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자, 저희는 다비수는 식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식을 이용해서 그걸 갖고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할 것 같잖아요. 7세도 합니다. 1학년도 하고. 그래서 1학년들 문제 만든 걸 보면 우리 아빠 팬티가 빨간 팬티가 몇 개가 있고 뭐 이렇게 쓰면은 정말 엄마 아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7세부터 문제 만들기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8 더하기 9다. 그러면 그 식을 써주고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세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학년 분수를 가지고도 아이들이 5학년 때부터 다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6학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었던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야 문제를 만들어 줄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막 엄청 많이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가장 이쁘게 쓴 사람을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4학년 아이고 첫 번째 아이는 4학년이고 여기 1학년 보이시죠? 얘 이제 우리 7세부터 저희가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1학년이에요. 그래서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지금 보면 6학년 아이가 너무 잘 만들었지 않아요? 정말 6학년 문제 보세요. 한번 클로즈업 해갖고 좀 보여주세요. 6학년 거. 그래서 아이가 서술형 이거를 문제를 만들어 봐라 했을 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제가 참 놀랬어요.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1학년도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다 클로즈업 했어요. 네. 다시. 자, 아까 소수령 문제도 우리 다비수를 하게 되면 소수령 문제도 이제 척척 잘할 수 있고 기본 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응용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있는 도전이 생겨요. 왜 다비수로 해서 생각의 근육에 힘을 길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 문제를 여러 번 만들어 봤으면 이제 그 응용 문제를 정말 도전을 해서 아이들이 풀어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과 창의력이 정말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사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고력은 사고력 수학을 다닌다고 해서 사고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고력 수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수학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정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교재도 사고력 수학이에요. 아이들이 수학을 고민해서 풀어야지 정말 사고력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사고력 학원을 가야지만이 사고력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비수에서 수를 가지고 아이가 정말 수를 가지고 놀다 보면 수에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도 만들었죠. 또 응용 문제도 이제 잘 풀 수 있는 도전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학생 테스트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대부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학년에는 좀 더 조금 높은 단계에 이제 저희 자체만의 문제를 내 가지고 좀 더 높은 문제를, 조금 높은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김없이 세로로 다 하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제 그 아이가 저희 학원에 등록을 했을 때는 그걸 반드시 저장을 했다가 다비수를 배웠을 때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을 어머님한테 드리면 어머님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제 간혹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수학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제가 여기 써놨죠. 이렇게 1444의 제곱수. 우리 아이가 알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0.0625 이거 몇 분의 몇일까요? 말문이 막히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봐요. 이거 알고 있니? 저 처음 보는데요. 수학은 분명히 5학년, 6학년 잘하는 아이였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는 홀수 있잖아요. 75를 동수로 갈라봐? 이것도 못해요. 근데 어머님들은 학원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물론 학원에서 문제풀이 많이 해서 점수 잘 나오면 그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비수는 반드시 성적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실력을 올려주는 정말 그 실력을 올려주는 그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다비수가 정말 얼마나 좋은가를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도가 궁금하시죠? 저희 학원에서는 6, 7세가 왔을 때 반드시 K3를 합니다. 그래서 K3를 10권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J1 플러스를 들어갑니다. K3의 내용이 J1 플러스 내용하고 거의 다 겹쳐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K3 한 번 하고 J1 플러스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다비수를 탄탄하게 갈 수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정말 K3나 J1 플러스가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들이 봤을 때 쉽게 보이지만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원장님들이 봤을 때 아이가 1학년 아이가 왔을 때 2학년 아이가 왔을 때 이 아이는 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좀 높은 단계를 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그 아이가 수의 개념이 안 잡혀 있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는 잘할지언정. 그렇지만 그 수를 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수를 가지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수를 가지고 놀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수 개념을 우리는 다비수에서 5종 원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가 이제 확산돼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J1 플러스를 반드시 해주시고 거기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가잖아요. 그럼 J2, J3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교재를 하고 있고 교재에서 특히나 이제 K3 교재 같은 경우는 이 교재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J1 플러스하고 같이 가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요 교재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10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비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정말 좋으실 거고, 또 아이들이 교재를 풀면서 되게 재밌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100만들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유치부 아이들이 왔을 때는 그냥 2개 더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J1 플러스 들어갔을 때도 100만들기를 저희가 시켜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저희는 곱하기 나누기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2번 더 해봐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2번을 더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1부터 이제 50까지인데 100까지를 제가 이걸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가 다 갈랐죠. 그래서 이 팔을 가지고 지금 저는 이 수카드를 보여드렸지만 원장님들이 바쁘세요. 그러면 이 수카드를 만들기 힘드셨을 때 이걸 가지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부터 해서 동수 모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동수 모기도 해보고 가리기도 해보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좀 더 학력이 높은 아이들은 요걸 가지고 제곱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다시 천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 보면 510이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물론 천만지기도 하지만 이거를 600만들기를 합니다. 그럼 100만들기를 해서 100을 만들어서 600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곱하기 2도 되고, 또 잘하는 아이는 곱하기 3을 줘도 되고 4를 줘도 되고, 이게 응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기 힘드시다면 요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제가 100부터 쫙 있으면은 아이들이 너무 지겨우니까 이걸 랜덤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면 가리기도 해도 되고 모으기도 해도 되고, 이제 큰애들도 우리 6학년까지 계속 합니다. 오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수카드로도 하고 이걸로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리기도 하고 제곱수도 하고, 이건 좀 제곱수가 높지만은 아까 그 1부터 100까지의 제곱수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뭔가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기 힘드실 때는 요 판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뭐 가르고 모으고 곱하기 곱하기 3 또 곱하기 5 많이 있잖아요. 제곱수 이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반드시 지금 51을 지금 여기 보시면 25 반을 20을 여기다 반드시 써주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25 50 더하기 1이니까 50의 반은 여기다 써주고 1의 반은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2개 더해서 25.5 이렇게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 번씩 그래요. 1학년 아이가 2분의 1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개념을 알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비수 자를 가지고 저희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다비수 자를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희는 잠깐만요. 다비수를 가지고 해놓고, 이제 이게 다비수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비수 자가. 그러면은 요거를 1에서 한 3까지를 확장을 쫙 해가지고 프린트를 뽑아요. 이거를. 그래서 1에서 0까지가 10개잖아요. 10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설명해 버려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하나 찍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찍어 왔는데, 한 칸이 0.1이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1까지가 반이 0.5란 말이에요. 0.5 더하기 0.5 해서 1이 나오는데 1도 마찬가지 1.5 더하기 1.5 이렇게 해서 이제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반 개념을 설명을 해요. 물론 피자판 이런 것도 설명을 하지만 분수에 가서 지금 이 가리기 모으기를 할 때 이 자를 이용해서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트나 이렇게 붙여주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소수와 분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로도 예를 들어 0.1 더하기 0.2다. 그러면은 이게 소수인데 분수로도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2 해서 10분의 3. 이렇게 하게끔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는 반 개념을 정확히 가르쳐줘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학원 살리기. 이게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좀 강하게 다비수에 미쳐라 그랬어요. 다비수가 학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비수에 미쳐봤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시죠. 원장님들은 다비수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성공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수에 일단 한번 폭 빠져봐야 돼요. 내가 다비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두뇌로부터 시작해서 다비수로 왔지만, 정말 우리 어린이 봤을 때 그 눈높이에서는 다비수가 너무 쉬워요.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비수를,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비수는 처음에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해. 근데 J2, 후반기 같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 J3를 못 가, 인터박스까지는. 그거는 철저히 원장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지금 보시면 4학년 이상 지금 J2 시권부터 인터교재, 방정식 교재, J3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빠졌어요. 4학년 이상에서 기본 사칙 연산을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4학년 이상이 한 5학년이 왔는데 그 다비수 J2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권, 예를 들어 안 된 아이는 7권 들어갔는데 그권을 하면서 계속 가면 안 돼요. 어머님들이 못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빨리 사칙 연산이 빨리 되게 한 다음에 5학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수잖아요. 분수를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잡을 때는 반드시 3학년 분수부터 3학년 분수, 4학년 분수 이렇게 쫙 해서 잡아주면서 5학년 분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수의 기본을 철저히 한 다음에 들어가주면 아이가 5학년의 분수를 아주 정확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비수 교재는 복수권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 학원만에 스케치북을 씁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스케치북에다가 미리 전에 할 것을 이제 교재가 다음 교재들을 미리 저희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북 해도 좋고 다비수 노트 있잖아요. 다비수 노트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그래서 다비수 노트에다가 미리 다음 거를 미리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숙제를 내줄 때는 우리 아이를 그냥 이렇게 여기서 어디까지 숙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못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희 다 경험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쉬운 걸 내주세요. 미리 풀었잖아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내주시고 숙제를 내주실 때는 그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뭐 10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3문제 정도를 중간중간 풀어서 각 장마다 풀어서 그렇게 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아주 쉽게 숙제를 할 수 있고 미리 저희가 풀었잖아요. 다비수 교재는 복수권이다. 엄마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비수 책 하지 말고 스케치북을 쭉 해주거나 노트로 쭉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기본이 책이다. 어떻게 기본을 저버리고 이걸 나갈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간 분이 계세요. 그럼 나가는 거 좋아요. 그건 그냥 두시면 돼요. 책이 원장님들이 지금 내가 새로 시작하는 분이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제발 복사를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책을 정성껏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7세가 들어와도 첫 장부터 예를 들어서 동수잖아요. 동수 모으기 1종에 나오면은 저희는 더하기를 보면은 반드시 곱하기를 써야 되고 그 옆에다 빼기까지 씁니다. 곱하기 1을 할 때도 나누기를 반드시 써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책을 봤을 때 그냥 책에 답만 쓰는 게 아니에요.
책에다가 많은 기교를 부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이다. 그럼 10 더하기 10, 100 더하기 100, 100 곱하기 2 이런 걸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책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성껏 해주면 그 뒷장에서는 아이들이 술술 나가거든요. 진도가.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분수는 제가 이야기했죠. 분수는 3학년부터 3학년 1학기 6단원의 단위 분수와 3학년 2학기 4단원의 분수 있잖아요. 아까 문제 풀었던 분수들. 4학년 2학기 1단원의 분수. 그런 분수들을 정확히 차곡차곡 해주면서 5학년 분수까지 가시면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싫어했던 애들도 수학이 재밌네? 이제 자신감이 생기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중3이었어요. 근데 성적이 60점이 된 애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너 성적 진짜 성적을 내가 말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 성적이 30점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니? 그래서 60점에 이미 찍신이 임해서 찍었을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지난번에는 40점 맞았는데 이번에 기말에는 제가 60점을 맞아서 잘 찍었어요. 그래서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중3인데 너가 60점이 나왔는데 너가 마음을 비우고 원장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그나마 좀 수학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설명을 해볼게. 너 마음을 비울 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학을 해야 돼. 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는 게 분수잖아요. 분수가 다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버리고 5학년 것부터 할 수 있으면 해.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나게 저한테 배워서 정말 나중에는 성적이 중3이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은 성적이 아닌 75점까지 올랐어요. 순수한 자기 실력으로. 그럼 그런 아이들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비수니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시간이 없나? 괜찮아.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그렸어요. 제가 다비수가 주인 학원과 교과, 그리고 교과가 주인 학원과 다비수가 이런 학원은, 이 학원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학원을 할 때는 학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등도 잘 되고 중등도 잘 되니까 다비수를 그냥 대충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30명을 학부모 설명해서 모아서 주면 선생님이 2달에 다 끊어 먹어요. 몇 명 안 남아요. 그랬는데 다비수 아니라도 나는 다른 초등이나 중등에 수입이 되니까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계속 우리 학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비수에 제가 이제 하남일의 지사장을 맡으면서 미사에 와가지고 이제 다비수를 전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비수를, 저희가 다비수 학원이에요. 그래서 다비수를 정말 저희는 주로 다비수를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비수를 교과는 이제 조금씩 사이드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비수를 원장님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다비수가 정말 잘했어. 그러면은 교과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정말 교과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문제를 기본 만들기를 시키고 응용을 만들면은 정말 문제 풀기도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교과가 이만큼, 옛날 학원이에요. 제가 옛날 학원 일했었어요. 그래서 다비수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말 다비수 한번 미쳐봤어요. 1회 방문을 제가 학원을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서 1회 방문을 하면서 제가 다비수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좋은 다비수를 내가 왜 연구를 안 하고 대충 했지? 제가 정말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정말 꿈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일어나서 적었어요. 그 방법을.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정말 다비수를 열심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다비수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말 코로나를 그렇게 겪었지만
정말 열심히 다비수를 해서 아이들을 정말 우수한 사례를 많이 만들었더니 이 코로나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문은 정말 한번 나오면 문을 다 닫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학원 아예 안 가고 음식 안 가는 시대에 저희가 걸렸는데 정말 다비수로 제가 정말 철저히 해서 아이들을 잡아줬더니 입소문이 나가지고 다비수니까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거고 그분이 미사에서 갈 학원이 없대요. 아이가 4학년인데 지금 고등수학까지 하는 아이인데 그 애가 대치동 대연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기는 했어요. 항소에서도 가장 높은 반. 그래서 대수에서는 우리 그 아이를 따라올 애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정말 미사에는 이 아이를 감당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없어요. 다비수에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비수 방정식을 정말 하다가 갔는데 이 아이가 항상 지금도 그 책상 앞에다가 제가 방정식을 가르쳤을 때 그 제가 메모해 줬던 거를 붙여놓고 그 아이가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 갔는데도 그걸 붙여놨다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럴 때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아, 다비수를 정말 내가 너무 하기 잘했다. 저한테 다비수는 너무나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원장님들이 다비수를 그냥 우리 학원에 조금 끼워 넣어볼까? 이런 분들은 생각을 좀 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비수에 한번 정말 푹 빠져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성공학원 만들기. 좀 그렇죠.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성공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정말 그 원장님의 피나는 노력, 정말 그게 정말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연구,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비수가 저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다비수를 이렇게 엄마가 질문하든 누가 하든 제가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상담할 때도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시죠? 그 원장님이 다비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말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이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다비수만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애들이 이제 한 150명 이상이 됐을 때는 다비수만 했었어요. 그랬는데 교과를 좀 안 넣어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탈하는 학생이 나왔어요, 솔직히. 근데 반드시 다비수를 하면서 다비수 요금 받고 어떻게 교과까지 해줘? 해줘야 돼요. 그 요금에 좀 더 받으시는 건 원장님들 사정이겠지만 금액 따지지 마시고 교과를 좀 믹스를 해주세요. 다비수를 배웠으니까 다비수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비수를 주로 하면서 숙제를 교과를 많이 내줘 버려요. 그래서 교과를 풀다가 모르는 걸 갖고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요구할 때도 별표만 처음에 저는 안 해줘요. 너가 읽어보고 어디서 뭐가 이해 안 되는지 그때 그 부분을 물어봐.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교과는 아이들이 수술하니까 원장님들이 교과는 좀 쉬운 걸로 넣어주세요. 그냥 기본적인 걸로. 그리고 교재 연구는 했으니 이제 선생님 교육, 그래요. 다비수를 하다 보면 저도 많이 겪었지만 선생님들이 할 만하면 나가버려요. 그리고 속을 켜요. 그래서 정말 학원하는데 힘들어요. 그러시죠, 원장님들. 근데 선생님들 일단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일단 선생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원장님이 수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다른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 방법대로 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주 1회 한 번은 반드시 선생님들을, 지금도 저희는 다비수를 잘 가르치는데도 저희는 주 1회 항상 화요일 날 1시 딱 12시 반 이렇게 못을 박아서 선생님들은 그때 와서 이제 2시 이후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교육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질문도 던져요. 연구해 오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연구해 오는 것이 또 정말 신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원장님들이 파악할 때 연구를 잘해오는 선생님, 애정 있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연구를 해야라 그래도 가르쳐도 몇 번, 세 번 가르쳐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좀 마음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까만 글씨로 여기에 우리 학원만의 다비스 커리큘럼 만들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어도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사에서 커리큘럼을 주지만 그걸 가지고 저는 제 학원만의 다비스 커리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발을 다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노트에 하든 스케치북 하든 이 아이가 지금 몇 번을 하고 남발 다 적게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바뀌어도 선생님이 12번까지 했네? 그다음부터 너 선생님이 하면 되겠네? 요렇게. 그래서 정말 그 원장님이 커리큘럼을 정확히 짜주면은 선생님 바뀌는데 두려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원장님이 문제가 선생님에 대한 문제가 두려움이 원장님이 제대로 다비스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꾸면 어떻게 할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원장님이 다비스에 대해 정확히 깨차고 있으면 선생님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선생님이 한 분이 2년 반 된 선생님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 반 애들을 정말 그 고학년 애들은 다시 다 오면서 인수인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은 보면 돼요. 얘가 뭐가 부족했고 그냥 인수인계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선생님을 정말 두려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학원만에 커리큘럼을 만들어라. 본사에 세운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우리 학원에서 이제 그 믹스를 하는 거죠. 노트에다가 뭐 얼마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한 A로 스케치북에다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남발을 싹 적어서 그렇게 해주니까 선생님 바뀌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선생님 수급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세요.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세요. 저는 학부모님 선생님을 뽑아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그 학부모님을 몇 번 이렇게 접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대학도 좀 그런 대로 4년제 나오고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대학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선생님들을 외부에서 뽑기보다 학부모를 뽑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도 더 가고 또 저를 이해를 너무 많이 해주고 이해를 잘 많이 해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제가 지금 강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판서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서를 하면은 그 순간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PPT 자료 이렇게 만들었는데 유명 강사들, 그러니까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저런 강의를 듣고 그걸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내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흉내내다가 허지부지 되고 그러다 보면 다비스가 왜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막 사진을 많이 찍어가요. 찍어갔을 때 그 찍는 걸로 끝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시킬 때도 저는 금방 바로 교육시키지 않고 J1 플러스 J2 뭐 인터 이런 거를 반드시 3번 이상을 들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육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듣지 않고 교육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와라 그래요. 지금 선생님 하나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선생님도 반드시 이제 지금 몇 번 듣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안 보여. 다비스는 학습지가 아니다. 다비스는 지금 우리 조경아 이사님이 저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데 잠깐 시간이 남아 아예 뭐, 서술형 문제 풀었던 거 그냥 지나가셨잖아요. 한 번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서술형 문제 읽어줘라고? 네. 아까 그걸 다시? 네, 한 가지 정도는 한 가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풀어라고? 네. 아, 글씨를 잘 못 써요. 알겠습니다. 요거 다까지 하고 해드릴게요. 나 하려고 했는데. 다비수는 학습지가 아니다. 정말 이거 와닿는 문제예요. 다비수를 학습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다비수를 학습지로 풀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프린트를 해서 줘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 채워서 해. 이렇게 이야기를 자리값으로 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뿐인 거예요. 지금 공감 가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2자리 곱하기 2자리 몇 방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다 하면 몰라. 그런 경우 많죠. 그 빼기를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고 오면 아이들이 좀 지나고 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비수를 학습지처럼 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카드로 이렇게 하고 아까 백판을 이용해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다비수는 반드시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도 9 더하기 10이다. 그러면은 9 더하기 7, 그러면 7에서 9의 짝꿍 하나를 가져오면 10 더하기 6은 16 이렇게 리듬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512다. 510 했으니까 153이야.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그 6세, 7세 아이들한테는 요것부터 보여드렸다. 46이야. 그러면 46은 40 더하기 6이야. 이것도 가르쳐도 돼요. 말로 하게 하세요. 말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요것도 하지만 자리값, 그리고 여기 와서 100 더하기 50 더하기 3 요거를 정말 많이 시켜요. 그리고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그렇게 말로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비수는 반드시 수판을 이용해도 좋아요. 근데 수판을 이용하다 보니까 장난을 쳐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카드는 아까 100판을 주고 말로 한 다음에 그 시간은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 다음에 몰라요가 이제 안 나왔어요, 질문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원장님들이 잘 캐치하셔서 더 연구를 하세요. 저보다 더 좋은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수는 절대로 학습지가 아니다. 학습지는 절대 풀면 안 돼요, 원장님들. 그리고 이제 다비수를 했어.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비수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면 혼합계산을 여기 방정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푼 게 중요한 게 이 초를 좀 보세요. 초. 6분 30초. 아이가 적었어요. 아이가 초를 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학년이거든요. 5학년 작년에 했던 건데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정말 초등학교 5학년이 풀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너무 감동이죠. 이거 푼 것도 감동인데 초 보세요. 초. 이 정도 나왔다는 게 정말 이게 다비수니까 가능했어요. 계산이 너무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원장님들이 어머님들 오셨을 때 샘플링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런 샘플을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거나 아니면 저는 직접 풀어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하나 써보면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잘난 척하는 어머님들한테 왔을 때는 와 이렇게 되면 지금 다 나왔죠. 이제 원장님들 다 아시죠? 답이 뭔지 아시죠? 엄마들 왔을 때 이렇게 길을 확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와요. 6학년 아이들이. 그럼 이거 풀어봐.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다비수를 했다 나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8분의 7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6분의 1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약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16. 답이 얼마예요? 그러면
답이 21이죠. 그죠? 이렇게. 맞아? 56이 8. 아, 여기가 8이구나. 아, 제가 지금 떨려요. 아, 다시 펜 생각하시고. 7, 8에 56. 8펜으로 다시 해야 되구나. 24죠. 일부러 틀려봤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기를 죽여요. 그리고 아까 그 1444. 요게 지금 뭐의 제곱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곱수를 할 때 제가 이제 하나 더 설명해 줄 거는 제곱수. 제곱수는 뭐에 활용이 되냐면, 자,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가 한 변의 길이 구하기. 그죠? 이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곱근. 요거, 제곱근. 세 번째는 요거 루트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 곱셈 전개. 이건가? 요렇게. 저는 요거를 제곱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너네가 제곱수를 한 이유는 요걸 하기 위해서. 한 예로 초등학교 5학년 문제에 직사각형 글씨를 못 써요. 직사각형 넓이가 1444야. 그럼 이걸 가지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이거 나오죠. 이거 너무 좋잖아요. 한 변의 길이. 이런 문제. 우리 답에서 하는 애들은 너무 잘 풀어요. 정말. 그래서 요거 푸는 거는 너무나 잘하시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처음 오는 애들이 1부터 9까지 1 곱하기 1부터 쓰게 쫙 합니다. 싹 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10부터 90까지 쓰게 해요. 요렇게. 그래서 첫째, 15자리 기준, 15자리 찾는 거. 15자리 찾기. 여기서 범위를 찾아요. 그러면 30 곱하기 30은 900이니까 4, 4, 16. 900과 1600에 4이니까 30이 되겠죠. 이렇게. 30.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 요거는 4는 이런 자리에서 찾게 해요. 그러면 2나 88에 64, 8이겠죠. 이렇게.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지금 답이 보이잖아요. 900과 1600 사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32의 제곱인지 38의 제곱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금방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마시고 32의 제곱을 풀게 하고 38의 제곱도 풀게 하세요. 요렇게 반드시.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이제 잘하다 보면 감으로 해서 이거는 1600에 가깝구나. 1444가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이렇게 풀게 해주시고, 지금 아까 소수령을 다 죽으려면 한참 걸리겠네. 한 번에 지금 한 번에 어떤 거였어? 이거 보시면 슬라이드 묻으니까. 이거? 오. 제가 잘 안 써봐가지고 그래요. 아까 소수령 뭐. 펜으로 이제, 안 쓰고 설명해 주려고. 여기,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주면, 요거를 하거나, 요거요. 클로즈 해주세요. 4학년 거. 지금 오동이, 이제 저희는 문제를 만들 때는 오동이 그 캐릭터들이 아주 등장을 잘하고, 다비수도 등장하지만 우리 학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잘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식을 써줍니다. 지금 이 식은 257 곱하기 14잖아요. 그죠? 아, 14가 아니고 41이네. 41이다. 41. 이렇게 요걸 보고 쓰게 하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 되거든요. 곱하기니까 모두가 나와야 돼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만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답을 꼭 쓰게 합니다. 순서를. 그래서 1번에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써주게 하고 2번부터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쓰게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쓰고 답을 반드시 쓰게 하고 저희는 반드시 이 단위를 안 붙였어요. 그럼 세모를 해줍니다. 그럼 세모는 뭐냐? 답은 맞았는데 아이들이 이 단위를 안 썼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쓰다 보면 학교 가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단원평가 볼 때 줄이 좀 적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소스를 많이 써놓으니까 막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다비수 책에 보면은 J2에 보면은 소스령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냥 식만 쓰고 답을 쓰는 아이, 답만 쓰는 아이 저희는 절대 다 채점 안 해요. 채점 안 하고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반드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엄마들이 되게 감동 먹고 또 특히나 아이들이 이 문제 몰라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가 한번 구하고자 하는 게 뭐고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한번 차근차근 써봐. 풀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읽기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계산하기 싫어요. 그래서 계산은 다비수에서 해결을 됐는데 읽기 기술에서 아이들이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자기가 읽어주면 푼대요, 아이가. 근데 아이한테 읽어서 풀으라면 아이가 못 풀어요. 그게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데 읽기 기술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리딩 엔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끊어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리딩 엔서를 하는 아이가 있고 안 하는 아이가 있지만은 소스력 문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끊어읽기 합니다. 노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등을 이렇게 끊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를 푸는데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리딩 앤서가 아이들 소수령 하는 데 있어서 글릴 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또 리딩 앤서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시간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정말 두서없이 했던 이야기를 원장님들이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궁금하고 그런 거 있으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최신실 부장님이 또 답변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께 조금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저희 원장님께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알았고 들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들으면서 좀 더 사실 자세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또 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때는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5월부터 해서 여기에서 얘기해 주신 모든 원장님들께서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인터넷상에서 보았던 그 문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하는 문구인데 뭐냐면 적당히 원하면 핑계를 찾게 되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 이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핑계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비수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 시작할 때의 마음만큼은 너무 좋고 잘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쉽게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겠다고 줄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준비되지 않은 몸의 상태에서 줄넘기를 하게 되면 종아리에 알이 배기고 아프죠. 아이, 줄넘기 나랑 안 맞나 보다. 포기하는 사람과 조금만 지나면 다시 회복될 테니 다시 하자라고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겠죠. 어느 사람이 성공할까요?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승리를 할 거예요. 다비수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힘들 줄 알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보듬어줘 갔을 때 이 아이들 본인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죠. 자기들은. 우리가 어른이고 삶을 살아봤으니까 그거를 10분 이해해 주면서 그걸 좀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 안아가면 그 아이들은 분명하게 시간이 흘러 그 마음을 알고 담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함께 지도해 보시면서 그 아이들로부터 받는 감동과 위로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비수가 아니셨더라도 그 마음을 간직해 주신다 그러면 더욱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그 다비수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 다비수는 결국 어떤 거를 목표로 하면서 가는지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비수라는 것은요, 이름 자체부터 다양한 비법의 수연산이라는 말을 줄여서 다비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다비수의 목표예요. 지금은 많이들 다비수가 연산 잘하게 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에게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일단 모르니까 그거를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 이 백지에 문제가 던져졌을 때 어떠한 방법을 떠올리게 하느냐까지도 우리 다비수에서는 지도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생각할래? 이거는 너는 어떻게 풀고 싶니? 라고 하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내뱉었을 때 그래, 그 방법들은 다 다비수에서 알려준 건데 너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구나. 그 방법대로 그럼 한번 풀어봐. 라고 해서 결론까지 도달했을 때 이게 전체가 하나의 생각의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그중에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일단 직접적으로 알려주고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조금 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도록 사고 확장을 시켜주세요라고 오늘 원장님께서는 많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주인공이 아이들이 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비수를 하신 분들도 앞으로 다비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아리 알이 배겨서 아픈 시기 금방 해결이 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그걸 파고 들어간다면 이 아픈 거 이제 더 단단해진 이 마음과 생각으로 사고로 훨씬 더 높이 멀리 뛰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테니까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간직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카드로 보여주셨던 100만들기, 1000만들기, 그리고 동수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제가 몇 가지만 판서로 쓰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들기의 경우 우리 아까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셨을 때 요 각각의 숫자들이 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0부터 9까지 수 만드는 연습을 훈련을 많이 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275라는 수를 보고 어떤 짝꿍수가 와야 1000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는 275에
어떤 수가 와야 1000이 될까요? 이렇게 보는 순간 빼기부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훈련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다비수에서는 각각의 자리값을 다 따로따로 가르기 하여서 생각해서 앞자리에서부터 9만 들고 9만 들고 1의 자리만 10만 들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부담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눈으로 보고 1초, 2초, 3초. 아, 725가 짝꿍수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000만 들기 금방 아이들 할 텐데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요렇게 1000이 숨어있는 문제들로부터 위에서 1000만 들기를 활용한 걸 써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789를 보면 조금 비슷하죠, 1000만 들기가. 그러면은, 이거 내가 1000이었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얘가 참 거슬리네? 그래, 거슬린다면 일단 제거해. 그래서 1000과 126으로 일단 분해를 하고 뒤에 789를 뺀다고 했을 때 이거를 먼저 계산해줘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1000만 들기니까 다시 한번 9만 들고 9만 들고 10만 들고 211이 있으면 되겠으니 요거 더해주면 답이죠. 337.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한 자리 만들기를 시작으로 10과 100과 1000만 들기라는 아주 간단한 기준수 만들기로 확장해서 이거를 이 기준수를 찾아내도록 결합분해 사고를 훈련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어 라고 끌고 왔어요. 요 정도는 1학년, 이 정도는 3학년 다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거를 우리 다비수에서는 5종 원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 커리큘럼이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예시 문제를 통해서 좀 한번 설명드려 보는 겁니다. 다비수를 지도해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비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 예시 문제를 통해서 정말 이 원리만큼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습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등부 수학에서 이 덧셈 뺄셈 가지고 얘기하는 것 좀 부끄럽죠? 자, 그래서 곱셈으로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냥 덧셈, 뺄셈 따로 할 게 아니라 이 사칙연산은 언제든지 다 아울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곱셈법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구구단을 외우는 것만 곱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아왔던 세대예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구구단도 원리가 있고 다비수에서 배웠었던 기준수라는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덧셈 뺄셈에서 해왔던 걸 그대로 기준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조금 특수한 숫자를 써보긴 하겠습니다만 흔히들 알고 있는 19단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자리가 같은 경우일 때 얘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게 풀이를 쭉 쓰다 보면은 굉장히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똑같은 숫자로 시작하는 건 이 곱셈식 안에 10이라는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을 카운팅 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16과 7을 더한 개수가 바로 이 식 안에서 10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6에 7, 23이니까 10의 개수 10 해서 230 한 번에 찾아주고 1의 자리만 계산해서 42, 272 요렇게 눈으로 보고 찾아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곱셈을 덧셈으로 생각하는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편법이 아니라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이야 좀 특수한 곱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앞자리가 안 같아도 충분히 덧셈으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분배 법칙을 일찍이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요 수 하나를 분해할 때 기준수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다비수에서 5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기준수인데 20에 3이라고
가르기를 시켜준다면 20이라는 거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만큼 생각하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20개와 3개 해서 계산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숫자가 아무리 커진다고 한들 기준수를 찾아내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그거를 지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곱셈을 이렇게 덧셈으로 생각하는 원리와 학습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전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 원리팡팡 구구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상담 신청하셔서 이거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재만 드리지 않고 앱도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 같이 포함해서 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다비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6월 스타 강사 설명회 3번 했습니다. 나머지 기간 많이 남았어요. 저희 더더욱이나 다비수를 걸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만으로 마무리를 짓지 마시고 다음 주 화요일은 파주지사장님, 금요일은 전주 원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점 더 많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고 5월 달에 하셨던 분들도 다비수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가 또 올려놨어요. 그분들을 보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게 있나요? 네,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명강의는 질문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이 시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꼭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해주세요. 감행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만 해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